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11월 5일입니다. 여러분 그 기무사 계엄 문건 사건 아시죠? 그거를 조사한 군검 합동수사단이 문건 최종본에서 광화문 여의도 탱크 투입이 등 그 위수령과 관련한 민감한 내용이 싹 빠져있는 사실을 확인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런 내용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지금에 와서야 그런 사실 그러면서 슬쩍 그걸 조사를 하지 않고 있는데 이게 뭐냐? 하지도 않은 기무사 계엄 문건을 만들어 가지고 합동수사반 최종본에 광화문 여의도 탱크 투입 등 위수령과 관련한 그런 내용들을 했다는 바로 그런 얘기. 결국 합수단은 지난 2018년 기무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계엄령을 발동하려 했다는 내란 음모 등의 수사하다가 진전이 안 되자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는데, 앞서 청와대는 기무사가 뭐라고 했느냐? 광화문과 여의도에 탱크를 야간에 투입시키고 언론 검열은 물론 국회까지 통제하려 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청와대입니까? 물론 지난날에 했지만 이렇게 불확실한 얘기를 일단 딱 띄워놓고 국민들에게 기무사가 안 좋은 기관이라는 것을 인식시킨 이거는 대단히 잘못한 겁니다. 기무사는 정말 애국기관이었습니다. 애국 군수사기관, 군보안수사기관. 기무사야말로 대한민국의 정말 위기 때마다 대한민국을 중요하고 좋은 일을 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이 죄 없는 이재수 장군이 자살까지 하는 그러한 참 불행한 사태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막 그 당시 기무사령관이 조현천이었지만 조현천 그 다음에 이 사건을 기무사 사령관인 그 당시 현직 사령관인 달달달달달달 수사해가도 나오는 게 없으니까 말이죠. 그 정말 훌륭한 그 이재수 장군이 그렇게 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이 나라가 지금 어디로 지금 가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물론 지난달에 2018년 기무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계엄령을 발동하려 했다는 그런 내란 음모 등을 수사하다가 진전되지 않으니까 기소 중지 처분 내리고 말이죠. 그냥 모든 걸 다 꺼냈습니다. 칼을 갖다가 만든 칼, 조작된 칼, 이런 칼을 다 만들어 내놓고 수사가 되니까 그게 수사가 나옵니까? 그게 보니까 알고 보니 기무사가 광화문과 여의도에 탱크를 갖다가 야간에 투입하려 했다는 건 말짱 거짓말이에요. 왜? 없으니까 그런 서류 아무리 찾아도 없지 않습니까? 언론 검열하려고 그러고 국회까지 통제를 했다는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하니 말이죠. 했으니 이게 어떻게 말이 되겠습니까? 합수단은 문건 최종본에 이 같은 위수령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파악을 해놓고도 수사를 계속 진행하는 척하다가 결국 기소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이 조선일보가 이날 입수한 합수단 내부 문서에 따르면은 합수단은 진술조서를 받는 과정에서 현행 법령 위반에 논란 소지가 있거나 기무사의 권한 범위를 넘는 내용이 포함된 항목은 최종본에서 삭제된 것으로 확인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세부 자료의 항목이 21개 항목에서 12개 항목으로 축소된다 하면서 항목 중에 사태별 대응 개념, 단계별 조치사항, 위수령 시행 관련 제한사항 및 해소 방안, 서울지역 위수령 적용 방안, 국민기본권 제한 요소 검토 등이 삭제됐다는 겁니다. 삭제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 게 없다 이런 얘기죠. 네. 청와대가 여권은 지난 2018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문건 계획 세부 자료라면서 이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청와대하고 여권이요. 마치 군이 유사시에 서울에 탱크를 투입해가지고 계엄 해제를 못하도록 국회의원 체포 등도 계획했다고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이들은 자기들이나 이런 일을 할 수 있으면 있었지 왜 남들한테 뒤집어 씌우느냐는 그런 비난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 당시에. 왜 멀쩡한 기무사를 갖다가 이렇게
이런 일을 하는 기관으로 만드느냐? 기무사는 구비구비마다 국가가 어려운 구비구비마다 기무사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그런 역할도 하고 했는데 이런 좋은 훌륭한 기관을 자체를 없애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이름을 갖다가 무슨 뭐 지원사란가 뭐로 바꾸고 말이죠. 이 정권이 참 보면 말이죠. 어마어마한 일들을 정말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수사를 시작한 합수단이 105일 동안 90곳을 압수수색, 아주 강한 압수수색을 했고 204명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주요 혐의인 내라는 모죄 적용이 어려웠다 이 말입니다. 이후에 허위 공문서 위조라는 먼지털기식 기소를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안 되니까 허위 공문서 위조 뭐 등등으로만. 합수단은 당시 내라는 모죄를 기소 중지한 것에 대해서 핵심 피의자인 뭐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을 조사해야 하지만 미국에 간 뒤 소재가 불분명한 상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군에서는 최종본에는 청와대가 발표한 자극적인 부분이 모두 사라졌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조 전 사령관 조사를 포기한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자, 이 권력이라는 게 이렇습니까? 진실을 진실대로 발표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청와대하고 여권이 벌써 이것을 발표를 했다는 겁니다. 있지도 않은 일을 갖다가 발표를 했다는 겁니다. 기무사가 광화문과 여의도에 탱크를 야간에 투입해가지고 언론 검열은 물론 국회까지 통제하려 했다. 이렇게 청와대가 발표했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없는 말을 이렇게 증거가 없는 걸, 그 사실이 없는 걸, 이런 걸 이렇게 발표하면 되는 겁니까? 그런데 합수단은 문건 최종본에 이 같은 위수령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던 점을 이미 파악을 해놓고도 수사를 계속 진행하다가 결국 기소 중지했다는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결론에 도달한 겁니다. 이 언론 파악에 의하면 말이죠. 이 조선일보가 양승식 기자가 깊숙이 파악을 한 기사 중의 내용입니다. 다 진실은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대통령 비서실장이란 자가 어떻게 광화문에 모인 주동자들은 살인자라고 그렇게 고함을 지르고 이런 나라가 됐습니까? 아니 국민을 갖다가 살인자로 내몰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입으로 나오는 순간 그렇게 되는 겁니다. 광화문 집회가 왜 그 주동자가 살인자입니까? 정말 이해를 못할 일들입니다. 자기 국민들을 살인자로 내모는 그런 비서실장, 그걸 공공연하게 살인자로 명명을 한 비서실장, 우리는 그를 어떻게 보아야 됩니까? 그런 분을 대통령 현직 비서실장인데 그를 어떻게 보아야 됩니까? 참 무서운 세상이 됐군요.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